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서 유감. NLL은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 국정원 댓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유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거치고 민생에 앞장서달라. 과거 정권부터 국가 정부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북 정보기능 강화, 사이버 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 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상은 오늘자 조선일보 헤드라인입니다. 박 대통령 댓글 NLL 혼란 유감, 소모적 논쟁 그쳐야 라는 제목이죠.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선거 공작 그리고 NLL 문제 제기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었던 당시, 그러고선 지금 대통령이 된 그런 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장황합니다. 정말 비장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대단합니다. KBS 합창단이 부른 나의 조국.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동네 주민이라는 것은 마포구, 성산동, 합정동, 상수동 근처의 주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무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DJ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구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오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시각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방송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뭔 얘기냐면요. 대본을 쓰거나 큐시트를 작성한다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날로 먹는다는 건 아닌데 평소에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하는 것이죠. 지금 가장 문제가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 오늘 첫 번째 곡 나의 조국 함께 나눴습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은 바로 박 대통령 각하십니다. 네. 70년대 그 각하 말씀이죠. 평소에 음악도 좋아했었다고 하는 그 각하께서는 일찍이 문경 서학교죠. 서학교 교사 시절에 밴드부를 만들어서 트럼펫을 불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늦은 나이에 출세해보겠다고 혈서까지 써갖고, 왜냐하면 나이 많아서 입대가 안 됐는데 혈서까지 써갖고 만주국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선생님으로서 애들을 가르치고 또 밴드 활동도 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박정희 작사 작곡의 노래를 몇 곡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얼만큼 자기가 썼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음악적 소양이 있는 건 분명해요. 뭐 전부 다 자기가 썼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작곡가가 옆에서 살짝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분이 창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로 창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 나의 조국도 그런 겁니다. 유신시대 말기 이 노래, 그렇죠. 지금 KBS 합창단으로 나왔습니다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나왔었습니다. TV에서 무궁화, 또 팬텀기라고 있습니다. F4. 월남전에서
명성을 날렸었던 초음속 전폭기, 그러니까 전투 폭격기입니다. 전투기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폭격기로서의 능력도 있어서 무엇보다도 무장을 탑재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공대 공은 물론 공대지 능력도 탁월했었던,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정말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거 방위성금 걷어갖고 싸게 살 수 있게, 그렇죠. 월남전에서 많이 생산하고 많이 썼을 테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월남전 끝났을 테니까. 근데 싸게 팔 수 있는 것을 방위성금을 걷어갖고 방위성금 헌납기라고 동체협회 글씨도 선명하게 썼습니다. 네, 그것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포함해서 또 부채춤 뭐 이런 거, 네. 영상을 배경으로 해서 나의 조국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나왔었죠. 그랬습니다. 각하. 그때도 각하께서는 온 국민의 총화 단결 항상 외쳤었고, 그렇죠. 수모적인 논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10월 유신을 단행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을 했고, 서정쇄신, 그러니까 뭔가 쇄신하자는 얘기예요. 부패 추방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식으로 국민을 한쪽으로 몰고 갔죠. 그 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독재 행위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은 슬쩍 덮으려고 했었고요. 오늘날 레이디 각하께서 하고 있는 NLL 소모적 논쟁 그만하자. 국정원 이거 옛날 일인데 빨리 밝힌 거 밝히고 국정원 니들이 알아서 개혁하라. 생선가기를 지키는 고양이한테 너 반성하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생선가기를 지키는 고양이가 결국은 본성을 못 이기고, 네? 생선가기를 어질러 놓았으면 내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반성하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자기가 그랬잖아요. 후보 시절에 토론을 통해서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운운하면서, 감금 운운하면서, 민주당의 공작 운운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겨우 한다는 얘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반성하세요. 뭐 이런 얘기. NLL 문제도 그렇죠. NLL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국제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는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간의 대치가 심화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심하니까, 예를 들면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왔고는 중국의 꽃게잡이 어선들이 와갖고는, 네, 만선의 깃발 휘날리면서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이제 평화수역을 선포해갖고 너 좋고 나 좋게로 가자. 이런 얘기 하던 그런 거였지, 하자는 얘기였지, 그걸 포기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피와 땀으로 지켰다고 하는데 니들이 피와 땀으로 지킨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용인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 잘 하자 그런 건데 이것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갖고, 그렇죠. 종북, 용공 논쟁으로 몰고 가갖고 선거에서 아주 큰 이득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도외시하고서는 결국은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내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모릅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서는 마치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듯이,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화가 안 납니까? 우리는 냉정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죠. 특히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요.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이성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중립을 위한 이성이 아니라 상황을 쭉 보고서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일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은 뭐겠습니까? 그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 옳은 것에 대해서 자기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뜨거운 가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청년 정신 아니겠습니까? 청년 박정희의 세계관이었던
한국 시민으로서 충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리고 만주구 군사 육군사관학교 졸업하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일본 육사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편입하기 전에 그 대표로, 졸업생 대표로 얘기할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일본 사무라이들은 사쿠라를 좋아합니다. 일본을 상징하는 꽃이죠. 그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아주 화려하게 피었다가 미련 없이 집니다. 싹 져버리죠.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리겠다는 그 표현 자체가 일본식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네. 뭐 그런 거죠. 언제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어야 했었던 일본의 생사관. 툭하면 화산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 불고 쓰나미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독특한 세계관에 사무라이의 그런 생사관이 겹쳐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일본인들은 사쿠라를 제일 좋아하고 사쿠라자가 붙은 밴드 이름이나 노래는 여지없이 히트한다는 징크스 아닌 징크스도 있습니다. 청년 박정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세계관을 담은, 그때 들었던 일본 군가풍의 노래를 그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걸 하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하루에도 여기저기서,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동네 이장 스피커에서, 조기 청소할 때도, 축구할 때도, 체육대 할 때도 나왔습니다. 박정희 작사 작곡 새마을 노래 들어봅니다. 들어봐야 되는데 자, 요즘엔 새마을 식당에서 이 노래가 나와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좋던 싫던 옛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렸을 때 생각, 아니면 젊었을 때 생각. 이 노래를 일상적으로 들을 필요가 없었던 그런 세대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80년대 들어서 이 노래가 예전처럼 많이 들리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있었고 거기 회장이 누구였습니까? 전경환입니다. 전경환. 전두환 동생. 전두환의 형제들 중에서도 보면 제일 닮았어요. 그래서 작업복 바지 잠바 입고 걸어 다닐 때 보면은 꼭 전두환이랑 똑같았어요. 왜 가케무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일본에. 네. 가케무샤. 그 영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은 차림으로 비슷한 용모를 가진 사람을 내세워서 말이에요. 어떤 때는 습격으로부터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따돌리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장군이, 주군이 몸을 피하는 건데, 예,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가케무샤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바로 전국 시대의 전설적인 그 영주였던 다케다 신겐의 이야기, 가케무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전경환은 정말 그냥 놔둬도 가케무샤 할 수 있을 만큼 용모가 똑같았어요. 작업복 입고 나오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중에 엄청난 비리로 감옥을 들락거렸잖아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뭐 하겠다 해주겠다 그래서 돈 뺏어 먹었다고. 전경환. 그러고 보니까 5.5 공화국 끝난 다음에 이러저런 이름이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래서 콩밥 좀 먹었죠. 전순환, 전기환, 뭐 이런 이름부터 기억이 나요. 환자 돌림. 그러니까 전두환의 직계 아니면은 사촌 형제들이에요. 그런 짓거리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라고 있었죠. 대한노인회. 전두환 정권 때 대한노인회 회장이 이름이 뭐냐면요. 이규동입니다. 동. 누구냐? 그 딸이 이순자죠. 우리나라 공수부대 창설 초창기의 주역 중 하나였고 군인이라면 육군, 그중에서도 공수부대를 해야지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공수부대 출신의 사위를 맞아들였던 대한노인회 회장하면서 호의호식했어요. 그 위에 이규광, 이규호 바로 다 규자 돌림. 외척들이에요. 옛날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먹을 때 새마을 운동, 새마을 노래 살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계속 의무적으로 음반을 만들 때 말이죠. 그 LP 시절에 뒷면 맨 끝곡으로 건전가요 넣었어야 됐습니다. 그런 건전가요로 국민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캠페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거죠. 마치 대한뉴스에서 영화 보기 전에 홍보 영화 보여주면서 국민들을 다 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듯이. 북한이랑 다른 게 뭔데 그러면? 예? 인간의 정신을 그런 캠페인으로 억압적인 기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국민을 똑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만 싸우시고 이제 민생에 집중하세요. 뭐 이런 거. 예. 어련하시겠습니까? 마음학께서. 자, 나는 모른다. 오늘 이상하게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기사 인용을 제가 하필이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팩트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선일보 기사라도 전문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참 묘해요. 조선일보는 말이죠. 주간조선은 말이죠. 또 월간조선은 말이죠. 기사의 제목만 보더라도 사람을 열받게 하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주 편안한, 평온한 그런 그 기분을 갖고 있다가도 즐거운 기분을 갖고 있다가도 길을 걸어 다닐 때 가판대에서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열이 받게 만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신문이란 건 뭐겠습니까? 사실을 보도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얘들은 사실을 왜곡한 걸 가지고 팩트처럼 얘기하고서는 그걸 지들끼리 재생산해요. 사설을 통해서 까고 그리고 정부 당국자가 그거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나 새누리당에서 그런 걸 가지고 인용을 하면은 그걸 다시 되받아 갖고 지들끼리 핑퐁 하면서 그걸 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NLL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논점을 흐리죠. 심지어는 이번에 뭡니까?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각국의 정보기관이 뚫리고 뭐 도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엄중 항의하고 뭐 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한테 물어보겠다는 그런 개소리는 하고 있고 심지어 이 조선일보에서는 국정원 정보 해외에 대사관이나 뭐 이런 거 정보기관 짓거나 그럴 때 24시간 감시하는 국정원의 노력에 대해서 오히려 보도를 합니다. 감격적이죠. 국정원들이 24시간 잠도 잊은 채 감시하는구나. 이런 논점으로 몰고 가요.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후한무치라는 말로는 정말 아까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 멘탈이 궁금한데 그런 면에서 노정열 씨가 그런 주의인데 이미 저울의 추가 한참 기울어져 있을 때 그 기울어진 그 상태에서 옳고 그르니 따지는 것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는 거다. 우리도 물론 진실에 충실해야 되지만 좀 더 뻔뻔해지고 악랄해져야 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정열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이 공감이 가지 않나 싶어요. 재밌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방송해야 되는데 말이지. 이러면 좀 보자. 신청곡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한 곡 계속 또 틀겠습니다. 한운사라고 하는 구름 문자에 역사할 때 사자라고 하는 우리나라 라디오 드라마 초창기에 해방 후에 그런 극본가로서 명성을 날리던 분이 계십니다. 한운사, 조남사 이런 분들이 1950년대부터 이름을 날리던 분이었는데 한운사 씨의 막내 아들은 지금 기타리스트로 맹활약하고 있는 한상원 씨고 막내 며느리는 노차사 출신의 신지아 씨죠. 하여튼 그 한운사 선생의 빨간 마후라 같은 그런 시나리오도 썼었고요. 빨간 마후라는
역시 가사도 썼습니다. 그 노래 가사. 그리고 이 노래도 가사를 썼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살아보세. 아, 예,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였습니다. 네. 그런 시대였어요. 박정희 시대에서는, 각하 시대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야죠. 예.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살았을 때였으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잘 살게 되겠는데 모두 그 각하 덕분이다. 과연 그럴까요? 각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았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1차, 2차, 3차 5개년 계획, 그런 거 이미 장면 정권에서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만주국이죠. 네. 만주국이라고 들어보셨죠? 박정희가 바로 군에서 복무했었던 괴뢰국 말입니다. 워낙부터 우리 민족은 자질이 뛰어났다고 하죠. 구한말에 일제시대 때 조선 땅을 방문해봤던 외국인들 중에서는 참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이렇게 재능이 풍부하고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한 예술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완성이 되었던 그런 민족이 어떻게 식민지로 전락했을까? 그건 정부의 무능이었습니다. 정부의 무능. 종묘사직이라고 해서 바로 왕실의 안위만 걱정했었던 무능한 왕조. 그리고 자주적으로 깨쳐나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러시아나 청나라 또는 일본에 붙어갖고 뭔가 좀 근대화를 이룩해 하려고 했었던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소위 말하는 벼슬아치들. 그런 거죠.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기술 습득 속도가 빨랐고 그리고 쾌활하고 당당했었던 그런 조선 민중들, 조선 땅을 식민지로 전락시킨 것은 니들이 원래 비굴하고 게으르고 식민지 근성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쉽게 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정부와 여당과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지식인들이 그따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능력들을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팔아서 소를 팔아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대학에 보냈잖아요. 우골탑이라고 그랬죠. 상아탑이 아니라. 예. 실은 지금 이 시점 되면 말이죠. 그렇게 하고 많은 인력들이 대기업에 또 시험 쳐서 들어가니까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돈을 대야 됩니다. 어디에? 교육비를 대학에 왕창왕창 기부해갖고 등록금도 팍팍 깎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장학금 팍팍 주고. 그러긴커녕 수험생 학부모들의 등골을 빨아먹어요. 이게 기형적으로 사립학교가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말이죠. 지금 이런 70년대 관제가요들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지 않으시죠? 저도 내가 오늘 이렇게 열폭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게 다 조선일보 때문이에요. 예. 자, 보자. 신청곡도 쭉 올라오네요. 오늘 글 읽어봅니다. 소울트비터님,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어지는 좋은 세상이군요. 출첵합니다. 반갑습니다. 열렬 청취자. 사랑과 정의, 어릴 땐 매일 들었는데 새마을운동, 크크. 향수도 드시죠? 새마을운동 노래에다 아래에는 미스박. 아, 싫어. 비인님,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왜 전국 곳곳에 있는지 알겠지. 새마을식당. 그래요. 새마을식당 기획하신 분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이랑 결혼하셨죠? 네, 인상착의로 봤을 때는 재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나 그거 아니다라고 해명도 하고 그러셨던 이 요식업계 마이더스의 손. 네. 그분이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마을식당입니다. 새마을식당 앞을 지날 때는 이 새마을 노래, 나의 조곡, 혼분식의 노래 기억하시나요?
쑥쑥 키가 큰다 힘이 솟는다 혼식 분식에 약한 몸 없다. 이런 후렴구가 생각이 나는. 사랑아 정희님 맞아요. 네. 그 이름만 올렸겠지 뭐가 아니라 설마님 실제로 곡을 썼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꿍짝꿍짝 꿍짝꿍짝 일본 군가풍이에요. 전형적인. 매력님 연작 들으니 기분 안 좋으시죠? 전경환 지금 뭐 몸이 안 좋아. 근데 그 지금 얼마 전에 다시 병보석으로 나왔다는 얘기 있는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다시 수감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었어요. 조선일보님께서 올려주신 아직 대부분 국민은 속는다는 거. 이게 문제죠. 이런 눈만 뜨면은 KBS 뉴스에서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보이는 게 조선일보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장악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몸을 바쳐갖고 종편 미디어법 통과를 저지 못 시키고 그 다음에도 끝까지 싸우지 못했던 민주당에 대해서 정말 저주스러운 감정이 저는 생기는 겁니다. 니들이 그래놓고선 야당이냐고. 그러려고 니들 뽑아준 지 아냐고. 네? 그리고선 지금 뭐 하는 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당대표란 그 대표단이 새누리당이랑 폭탄주라 말아먹고 있어요. 까막노님, 이성적인 판단과 감성적인 판단. 아버지 하시는 말씀, 박구나가 대통령 됐으니 다음엔 누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어른들의 맹목적인 그녀 바라기는 무조건 이더군요.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번 부정선거 국정원 사태를 꼭 뿌리 뽑고 친일파 척결도 국가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합니다. 결국 친일파 놈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아닙니까? 속 터지네요. 예, 이 열폭 모드를 조금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거 모윤숙의 시에다 곡 붙인 거 아닌가요? 모윤숙은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그런 친일 시인 중에 하나였고 이승만 정권에 적극 봉사했었던 죽을 때 친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했는데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갔었던 평생 호의호식했었던 그런 시인이죠. 안치환이 부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네, 이어서 붙입니다. 오래된 정원, 손병희 4집 중에서 함께 나옵니다. 지금의 잣대로는 그때 일을 알 수 없다고 천황만세 부르짖던 그 입으로 발목 잡고 아직도 서대문엔 독립문이 여전한데 을사오적 자손들은 조상 땅 찾겠다지. 아직도 수유리에 진달래가 가득한데 어디선가 독
그해 5월 남도에서 하얀 목련 짓밟히고 폭도라고 눈 감았던 그 신문들 여전하고 아직도 도청벽엔 총탄 자국 선명한데 어디선가 살인마 기리는 공원을 만든다지. 오래된 얘기라지. 기억이 안 난다지. 오래된 얘기라지. 마녀 사냥이라지. 네. 오래된 정원까지 함께 들으셨어요.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영랑의 시군요. 제가 열폭하느라고 메모리 카드를 잘못 검색을 해서 모윤숙 씨는 모란을 좋아했죠. 모란을 좋아했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습니다.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게 아니고 모윤숙이 쓴 시 중에 인구에 많이 회자되는, 특히 6월에 많이 회자되는 시는 어느 국군병사의 적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네. 너는 알고 피난길에서 발견했었던 어느 국군 소위의 시신을 보고서 썼던. 네. 오류를 정정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열폭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메모리의 한계고 대본은 쓰지 않고 메모리에 의존해갖고 방송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하고 그리고 떡떡떡떡거리면서 말도 자주 더듬고 그렇죠. 심지어 PD가 뉴스를 진행하면서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우리 조합원들의 몫입니다. 용서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조합원들의 몫이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리고 죄송할 뿐입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미숙해서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건 마치
지들이 일 저질러 놓고서 이젠 털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친일파의 후예들이 과거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근엄한 소리로 얘기하는 것과 다르죠.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난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류였습니다. 네. 솔트피터님, 피니시는 로블로. 아, 참 노래 따라 부른 나는 80년대쯤엔 음반마다 장르 불문 낀 게 있었던 건전가요. 아, 대한민국. 그쵸? 정수라의 대한민국이 대표적이었죠. 혜연이가 불렀던 시장에 가면, 네. 또는 해바라기나 이문세도 불렀었던 어허허야 둥기둥기 뭐 이런 거. 보리님, 손병희님, 꿈에도 듣기 싫은 새마을 노래 같은 건 제발 틀지 말아주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굿프렌즈 823님, 그래요. 옆에 제 담당 PD께서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방송 부스는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시사철 어떻게든 돌려야 돼요. 예. 뭘요? 예. 에어컨을. 겨울에는 이것 때문에, 예. 겨울에도 이제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어떻게든 공기를 순환시키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부스를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왜 새집중 같은 거 있잖아요. 온갖 유해가스 배출합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있는 인생도 썩 훌륭한 인생은 아니죠. 까막눈님, 예, 노래들 신청해 주신 것들 어떻게 소화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리님, 아니에요. 이제 그만 틀 거예요. 70년대 노래들. 도망가지 마시고. 별빛 나는 밤에 신청해 주셨군요. 일단 신청곡들은 모두 걸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분위기에 맞춰서 어떤 것은 소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커피나무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도 걸어놨고요. 건강의 아빠님, 나는 사아빠님, 홍보용 부채를 나눠드리니 몇 분이 가입 의사를 술 한잔 사드려야겠. 아, 훌륭하십니다. 자, 흑흥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네. 일단 앉아 계시고 네. 이따가 많이 떠들어야 되니까 본조비의 노래까지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팟빵 어플에 댓글을 남기면 엉뚱한 곳으로 가네요. 네. 그런 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 이 모든 얘기를 소화할 수는 없지만 요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모 세대와 박근혜를 혐오하는 자식 세대와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네요. 마치 남과 북처럼 갈라져 버렸네요. 부모 세대는 박근혜가 잘해주길 바라고 자식 세대는 그런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사람은 감정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다, 무조건 좋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면 국정원 사건이나 NLL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가지칠 건 가지치고 뼈를 깎는 쇄신할 건 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쉴드를 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네. 진정으로 진실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참담 보수주의자들이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거든.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말아먹고도 모자라서 다시 말아먹으면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정치, 남북관계, 비정규직, 네?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런 의미에서요, I wish I was a punk rocker. 그래요. 펑크락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곡. 펑크락이 무엇입니까? 1970년대 중반에 영국 병에 걸렸다고 하는 늙은 제국, 영국. 꼰대들은 무게만 잡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실직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영국 젊은이들의 분노를 중산층 또는 노동계급의 그런 젊은이들의 분노를 담은 곡인데
우리나라에서 참다운 펑크락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보수주의자들한테 퍼큐를 날리는 것이 진정한 펑크락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자신들의 감정만 발산하는 것은 그냥 진정한 락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감정의 분출일 뿐이죠. 노래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Oh, I wish I was a punk rocker with flowers in my hair. In 77 and 69, revolution was in the air. I was born too late into a world